다양한 관점이 교차하는 토론회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과학적 진리들 있죠. 그게 처음 등장했을 때는 상상 이상으로 푸대접을 받았다는 사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 맞아요. 푸대접 정도가 아니죠. 아예 미친 소리 취급을 받는 경우도 허다했으니까요. 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 그러니까 지동설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 엄청난 진리가 의미 있는 지지자들을 얻기 시작한 건 놀랍게도 그가 세상을 떠나고 무려 60년이나 지난 후의 일이었어요. 60년이라니. 정말 한 사람의 일생이 지나고도 남을 시간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뉴턴의 역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지성을 갖춘 과학자 사회에서조차 이 새로운 이론들이 전면적으로 수용되기까지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의 지난한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왜 과학적 진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오늘 우리는 저명한 과학 철학자죠. 토머스 S. 쿤의 명저, 과학혁명의 구조에 제시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지연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저는 우선 제 입장을 이렇게 요약하고 싶네요. 패러다임 전환이 늦어지는 것은 결코 학자들의 아집 때문이 아니다. 경쟁하는 두 이론이 동일한 잣대로 비교될 수 없는 비교 불능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며 새로운 체계가 실증적 우위를 증명하기까지 불가피하게 시간이 요구되는 이성적 진보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 관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지연의 핵심 이유가 논리나 데이터의 부족이 아니라고 봐요. 기존의 정상과학이라는 그 완고한 훈련 방식이 과학자들의 지각 방식 자체를 옴짝달싹 못하게 고정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팩트 몇 개를 더 보여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논리적 설득이 아닌 게슈탈트 전환, 그리고 결국 낡은 세대가 무대에서 퇴장해야만 끝이 나는 심리적이고 사회학적인 장벽이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제 입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과학자들이 새로운 위대한 패러다임을 즉각 수용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밥그릇 지키려고 고집 피우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쿤의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후보가 처음 등장할 때는 약간 엉성하게 짝이었거든요. 기존의 옛 패러다임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코페르니쿠스만 해도 그래요. 아, 초기 지동설이 천동설보다 딱히 나을 게 없었다는 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수백 년간 다듬어져서 행성 위치 예측에 꽤 정확했어요. 반면에 초기 코페르니쿠스 모델은 원운동에 집착하다 보니 오차도 꽤 많았고요. 당장 달력을 계량하는 데 즉각적으로 기여하지도 못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두 패러다임 간의 비교 불능성, 인커멘슈라빌리티입니다.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아인슈타인의 우주를 이해하려면 뉴턴 시대의 물리학자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평평하고 절대적인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고 새로 그려야 합니다. 사용하는 언어나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상대를 단번에 납득시킬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를 구축하고 그걸 또 번역하는 데 막대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게 과학이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그 비교 불능성과 언어적 재구축이라는 이성적인 분석, 아주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현상을 과학자 사회의 심리적 고착, 그리고 지각작용이라는 조금 더 원초적인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쿤이 말하는 정상과학식이라는 건요, 훌륭한 학자들을 길러내는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도록 강력하게 세뇌하는 고도의 퍼즐 풀기 훈련입니다. 글쎄요, 세뇌라는 표현은 과학자들에게 너무 과학한 것 아닌가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건 백과사전에 새로운 지식 한 줄을 띡 하고 추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숙했던 대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 즉 게슈탈트 전환입니다. 천장에 매달려 흔들리는 돌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은 그걸 보고 본래의 위치로 떨어지려 하지만 줄에 속박된 낙하운동을 봅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똑같은 사물을 보고 진자운동을 보았죠.
세계를 인식하는 렌즈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야 하는데 평생을 바쳐 구형 렌즈를 깎아온 노련한 학자들에게 자, 이제부터 네모날 렌즈로 세상을 보십시오 라고 논리적으로 강요할 수 있을까요? 막스 프랑크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주 서글픈 회고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반대자들을 논리로 납득시켜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관점이 익숙한 젊은 세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나긴 세월이 걸리는 것이라고요. 막스 플랑크의 그 회고록 구절은 언제 들어도 씁쓸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반론을 드려볼게요. 방금 게슈탈트 전환이나 심리적 고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새로운 이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과학계가 보여주는 그 멈칫거림이 맹목적인 심리적 저항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라부아지에의 산소 이론을 예를 들어보죠. 화학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위대한 발견이지만 초기 산소 이론은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탄소를 태웠을 때 일산화탄소 같은 가연성 기체가 생성되는 현상을 전혀 설명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는 플로지스톤 이론이 이 현상을 훨씬 더 매끄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학자 사회 전체가 짐을 싸서 새로운 이론으로 즉각 이주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낡고 고집센 세대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이성적이기 때문 아닐까요? 푸코의 진자 실험이나 피조의 빛속도 측정 같은 역사적인 그 결정적 실험이 나오기 전까지 이성적인 과학자라면 새로운 체계의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저울질하며 데이터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는 이 지연의 시간이 과학을 비합리적인 사이비 종교로 전락하지 않게 지켜주는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 방파제라는 비유, 정말 설득력 있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쿤의 텍스트가 지적하는 가장 흥미로운 역설 중 하나를 간과하신 것 같네요. 방금 결정적 실험과 데이터를 기다리는 합리적 저울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초기 소수의 선구자들은 그 결정적 실험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미 배를 갈아탑니다. 왜일까요? 증거가 압도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데이터도 없는데 무엇 때문이라는 건가요? 느낌인가요? 바로 이 이론이 왠지 더 간결하다, 우주의 조화에 더 적합해 보인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감각, 즉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과학의 발전이 초기에는 철저히 비합리적인 믿음에 기대어 시작된다는 사실이요. 케플러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열렬히 지지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그가 태양 숭배 사상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은 유명하죠. 아인슈타인의 초기 상대성 이론 역시 실험적 증거가 전무하던 시절에 오직 수학적 아름다움 하나만으로 소수의 젊은 학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심미적 감각이라 과학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운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확실히 과학 발전의 이면에 그런 인간적인 열망이나 끌림이 있다는 건 저도 부인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논리가 아닌 심미적 이유로 소수가 먼저 개종을 하고요. 이들이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며 평생을 바쳐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론을 다듬기까지 버텨야 합니다. 전체 과학자 사회가 합의에 이르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진짜 이유는 증거가 자연스레 하늘에서 툭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소수의 이른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재구성해내는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성세대가 퇴장할 때까지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인 셈이죠. 그 주관적 신념이나 심미적 감각이 초기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은 흥미로운 지적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수십 년의 지연을 이끄는 본질적인 뼈대를 단순히 학자들의 심리나 취향의 문제로 한정짓기엔 분명 한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앞서 언급했던 비교 불능성에 기반한 언어적, 개념적 재조명 작업으로 돌아가 보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주위를 돈다고 외쳤을 때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구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 안에는 이미 우주 중심의 고정된 위치라는 개념이 딱 박혀 있었습니다.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겐 둥근 사각형처럼 형용 모순으로 들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리적인 오류를 넘어서 언어적인 모순이자 그냥 미친 소리였던 거죠. 패러다임 전환에 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낡은 세대가 그저 옹고집을 부리거나 권력을 놓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옛 패러다임에서 쓰던 질량, 공간, 시간 같은 핵심 용어들이 새 패러다임 속에서 전혀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고 아예 밑바닥부터 재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도부터 언어 규칙까지 새롭게 합의하는 엄청난 학문적 인프라 재건 작업입니다. 번역하고 조율하는 이 이성적이고 거대한 구조적 과정이 물리적인 시간을 강제하는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그 논리에는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지연의 원인이 단지 언어나 개념의 문제, 즉 꼼꼼한 번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작업이라면 왜 굳이 60년 혹은 수십 년이 걸려야 할까요? 똑똑한 과학자들이 한 곳에 모여 집중적으로 용어를 재정의하고 합의문을 작성하면 몇 달, 길어도 몇 년 안에 단축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건 학문적 합의라는 게 단순한 사전 편찬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관측 데이터를 맞추고 파생된 이론들을 하나하나 재검증해야 하니까. 아니요, 데이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쿤의 텍스트에서 제가 가장 전율을 느꼈던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패러다임이 바뀐 후 과학자는 단순히 다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18세기 화학의 역사로 다시 가볼까요? 낡은 이론을 신봉했던 화학자 프리스틀리에게 어떤 기체는 플로지스톤이 빠진 공기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부아지에의 눈에는 그 똑같은 기체가 산소로 보였죠. 청취자분들을 위해 짧게 부연하자면 플로지스톤은 물질을 탈 때 빠져나가는 가상의 원소라고 당시 학자들이 굳게 믿었던 개념이죠. 라부아지에가 산소를 발견하면서 그 개념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맞습니다. 산소라는 개념을 몰랐던 과거의 사람들에게 물질이 탄다는 건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대상은 그대로인데 라부아지에가 나타나서 아니다. 무언가가 결합하는 거다라고 인식의 세계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건 단어의 재조정이 아니라 시력을 통째로 교정하는 지각작용의 근본적인 변환입니다. 유명한 오리토끼 착시 그림 아시죠? 평생을 그 그림에서 토끼만 보며 연구해온 학자에게 옆에서 백날 이건 오리의 불이고 이건 오리의 깃털이다 라고 논리적인 번역문을 드린다고 한들 갑자기 오리로 보일까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 시각 경험 자체가 번쩍하고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평생 한 가지 렌즈로만 세상을 보도록 훈련받은 기성학자들에게 이 지각의 전환은 논리로 강제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인지적 한계입니다. 오리토끼 그림 비유는 아주 훌륭하네요. 팍 와닿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노련한 과학자들의 저항을 단지 인간의 인지적 한계나 지각의 경직성, 혹은 오리를 토끼로 보지 못하는 고집으로만 치부한다면 우리는 아주 중대한 모순에 빠집니다. 바로 그 꽉 막힌 정상과학이 어떻게 그토록 눈부신 과학적 성과와 세밀한 발전들을 이롭게 냈느냐는 질문에 전혀 답할 수 없게 되거든요. 낡은 패러다임 안에서도 나름의 정교한 발전이 있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단순히 나름의 발전 정도가 아닙니다. 오래된 패러다임 옹호자들의 저항은 비합리적 고집이 아니라 정상과학이 그 퍼즐풀이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게 만드는 필수적인 시스템적 원동력입니다. 자연이 기존 패러다임의 틀 속에 완벽히 들어맞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끈질긴 확신이 있어야만 역설적으로 그 틀에 절대 맞지 않는 예외적인 이상현상이 배경에서 아주 뚜렷하게 부각되고 진정한 위기가 형성됩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이론이 나올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며 즉각적으로 수용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떤 패러다임도 자연의 깊은 곳까지 끈질기게 탐구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끝났을 겁니다. 수십 년간 지연되는 그 거북이 같은 시간은 사실 과학계가 위기를 명확히 진단하고 기존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여보며 대안을 철저하게 검증해내는 필수 불가결한 숙성의 시간입니다. 저항은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학문의 엄밀성을 유지하는 방어기제죠. 저항이 정상과학의 깊이를 파고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그 분석,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깊이 파고들어야만 바닥을 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시간 지연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심리적 비극이라는 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시스템적 장치가 왜 비극이 되는 건가요? 겉으로는 과학적 엄밀성이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결국 그 내면은
낡은 패러다임이 제공하는 지적 편안함,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바친 연구와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지극히 인간적인 방어 기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업 말미에서 남긴 서늘한 통찰력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그는 정반대의 관점들로 머릿속이 꽉 채워진 노련한 자연사학자들이 내 진화론을 믿어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다윈조차도 자신이 구축한 이 압도적이고 완벽한 논리적 증거들이 당대의 꽉 막힌 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없음을 심리적으로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의 최종적인 승리는 낡은 세대의 학자들과 토론을 벌여 그들을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낭만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결국 그 자리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렌즈를 끼는데 아무런 심리적 저항감이 없는 젊은 세대들, 그 분야에 갓 진입해서 과거의 지식에 빚진 것이 없는 신진학자들이 채워 넣어야만 완성이 됩니다. 패러다임의 교체라는 것은 위대한 진리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철저한 세대의 교체인 셈이죠. 그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60년이고 막스 플랑크의 슬픔이었습니다. 두 관점이 아주 팽팽하면서도 흥미롭게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 우리의 치열했던 대화를 조금씩 요약하며 정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저는 과학의 역사를 통해 반복해서 입증된 패러다임 전환의 그 기나긴 지연을 과학 특유의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진보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60년이 걸린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수십 년이 걸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모두 마찬가지죠. 비교불능의 두 이론 사이에서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개념적 기틀과 언어를 마련해야 하며 결정적 증거가 축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은 과학이 완벽한 실증적 증명과 인식론적 재구축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했던 필연적이고 이성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이 제 입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는 그 길고 지루한 시간이 과학이 스스로 완벽해지기 위해 데이터를 쌓으며 기다리는 우아한 이성의 시간만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상은 그대로인데 오리를 토끼로 보아야 하듯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 즉 게슈탈트 자체가 통째로 뒤집혀야 하는 고통스러운 인지적 과정이죠. 낡은 렌즈에 평생을 얼매인 기성세대가 자연스럽게 무대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세계관을 숨쉬듯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는 데 필요한 지극히 인간적이고 사회학적인 시간, 그것이 바로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이 세상의 빛을 온전히 보기까지 수십 년간 묶여져야 했던 진짜 이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위대한 과학적 혁명이 푸코의 진자 같은 단 하나의 결정적 데이터로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절대 아니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은 고도의 역사적, 구조적, 그리고 복잡한 심리적 투쟁의 결과물이죠. 다만 그 기나긴 지연의 본질이 새로운 인식론적 체계를 합리적으로 짓기 위해 꼭 필요한 이성적 건설의 시간인지 아니면 낡은 세계관이 무너지고 지각 방식이 세대와 함께 변화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이고 세대적인 시간인지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 역시 텅 빈 우주가 아니라 인간이 수행하는 활동인 만큼 완벽해 보이는 객관성 뒤에 숨겨진 언어의 한계, 인간 인식의 고착화, 그리고 세대교체라는 사회학적 역동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의심도 없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교과서 속의 과학적 진리조차도 초기에는 누군가의 주관적인 심리적 신념에서 출발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당연해지기까지 기나긴 세대교체의 터널과 치열한 개념적 재조정의 험난한 시간을 지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쿤의 텍스트 속에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투쟁 과정과 답답해 보이지만 꼭 필요한 정상과학의 가치에 대한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논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의 지식이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저항을 뚫고 수용되며 진보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료를 통해 더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